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보통 민사소송에서 양 당사자 간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화해 권고 결정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가사사건에서도 적용되어지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 교섭에 대해서 화해 권고 결정을 한 사례, 또 이에 대해서 불복 절차인 이의 신청을 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재판이 아닌 사건에서도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민사재판이 아닌 가사사건에서도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일까요?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것은요,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신청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판결이나 결정에 이르기 전에 양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사재판부에서도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 등을 정하고 화해 권고 결정의 형식으로 송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의 신청이 있다면, 불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가 있다면은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 규정이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면 화해 권고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한 이후에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을까요? 민사사건과 같이 가사사건에서도 면접교섭이죠. 저희 사건은 면접교섭에서도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취하거나 포기를 하면 화해 권고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면접교섭 또 소송 절차를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결정이 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해 권고 결정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 신청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취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화해 권고 결정은 조기에 확정이 되죠. 이렇게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이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게 될까요?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화해 권고 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확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각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포기를 하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 효력,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건 뭔가요? 이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해 권고 결정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후에 집행력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해 권고 결정은 민사소송에서뿐만 아니라 가사사건 또 면접교섭 사건에서도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면접교섭에 대한 화해 권고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어서 이의 신청을 했고, 또 이의 신청 재판을 받아들여져서 재판부에서는 다시 면접교섭에 대한 신문기일을 지정을 해서 지금 절차가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면접교섭에 대해서 화해 권고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절차인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